그 질문 자체가 좀 야비하게 느껴지니까 그 질문 자체가 좀 야비하게 느껴지니까 그 질문 자체가 좀 야비하게 느껴지니까 이재명 지사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이어받아서 학교 현장의 가장 중요한 변화로 이것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아이 그거는 나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안 하면 되죠. 자, 오늘 토론은 원희룡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국민 스트레스를 확 풀어주는 큰 일을 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고교 학점제와 탄소세였는데요. 아무 생각이 없으니 끝까지 답변을 안 하고 도망다니는 홍준표 후보. 이에 열받은 원희룡 후보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답변을 종용합니다. 토론이 아니라 감정 싸움으로 번집니다. 전 국민의 시름을 한순간에 덜어준 두 사람의 코미디 빅리그 지금 시작합니다. 그건 뭘 복잡하게 생각합니까? 학점제, 고등학교까지 학점제 추진하는 거는 저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고등학교는 인성도 가르쳐야 되고 나는 고등학교의 그 생활기록부조차도 전교조가 지금 작용을 해서 그걸 학생 통제수단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폐지하자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정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책은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전부 바꿔야 하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교육 제도나 큰 변화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십니까? No.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좌파 정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 말하자면 그 학력 하향 평준화 정책에 대해서 기본적인 그 방향에 대해서 나는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교육 정책 전반을 이 좌파 이념 교육장으로 되어 있는 이 전반을 새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2025년까지 뭐 고교 학점제를 하겠다. 그거는 저한테는 의미 없는 겁니다. 고교 학점제가 뭔지도 모릅니다. 정부가 고교 학점제를 시행하는지도 모릅니다. 모르니까 아무 대답도 못합니다. 그냥 다 바꿀 거니까 몰라도 된답니다. 전교조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인성교육 때문이고 전교조 때문이랍니다. 인성교육이 뭐고 학교 현장 실태도 모릅니다. 홍준표의 모르쇠 전략에 완전히 말려든 원희룡. 슬슬 떼그장 시동이 걸리는데요. 그건 아니,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의미가 있다 없다 하십니까? 예? 아니 고교 학점제 하는 것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모르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장학퀴즈식의 문제는 내가 답변하지 않겠다고 지난번에는 이야기했는데 아니 학교 현장에 학부모들이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장학 퀴즈입니까 이게? 2025년부터 한다면 그건 내년에 대통령이 바뀌면 문제가 안 되는 정책이죠. 그걸 왜 그럼 대통령이 계속 이재명이가 된다는 걸 전제로 묻는 걸 내가 그걸 뭐 하려고 답변합니까? 학교 교육 현장에 대해서 혹시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시는 주제가 뭐 있습니까? 현장의 학교 교육에 대해서. 학교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전교조 교사들이 학교 그 초중고등학교 2인용 교육장을 만든 지가 꽤 전교조 오래됐습니다. 교사가 몇 명이나 되죠? 전교조 교사들이 거의 학교마다 다 지배를 하고 있죠.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 초중고등학교는 전교조에 의해서 다 지배가 되어 있죠. 예. 그리고 교육 현장도 다 그래 하고 있죠. 고교 학점제가 전교조 정책입니까? 나는 꼭 전교조 정책이라고는 보지 않지만 미국의 고등학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미국은 학점제 하고 있거든요. 미국 그러면 가서 전교제가 친미 아니 그렇게 하려면 전부 미국 제대로 다 바꾸십시오. 자. 모르면서 뭘 바꾸냐. 원희룡 후보가 전곡을 찌르죠. 고교 학점제가 뭔지도 모르고 또 무조건 바꾸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교육에 대해 아는 게 뭐냐는 원희룡 후보의 추궁에 또 전교조 핑계만 대죠. 전교조한테 전생에 무슨 원한이라도 있을까요? 그런데 고교 학점제는 미국도 시행하고 있죠. 그런 전교조가 친미 단체냐는 원희룡의 질문에 홍준표, 그럼 미국식으로 다 바꿔라. 오늘 뭐 수소를 묻지는 않겠습니다. 물으세요. 공부를 했을 테니까요. 아니 예. 수소. 아니 제가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고등학교 아니 제 과학 주도권 질문인데요. 아니 나도 왜 윤석열 후보에게는 그렇게 야단치시더니 왜 제 시간을 뺐습니까? 아니, 잠깐만 들어보세요. 자 그러려면 그리고 그 질문 자체가 좀 야비하게 느껴지니까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탄소세를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이재명의 탄소세를 거두겠다라는 그 글을 통해서 탄소 중립이라든지 수소 경제 똑같이 하겠다 그러는데 이재명의 탄소세를 거두겠다는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 또는 논리를 펴시겠습니까? 이재명의 정책 토론은 이재명하고 붙을 때 가서 내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이재명이 아니라 원희룡이 묻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탄소세. 그거는 원희룡 정책을 물으십시오. 탄소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이재명의 정책이라면서요. 이 원 의원이 원 후보가 정책이 어떤 건지 설명을 해줘야죠. 아니, 제가 주도권 질문입니다. 아니, 아니. 탄소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세요? 아니, 원 후보의 정책을 설명을 하세요. 설명을 하고. 아니, 주도권 물으세요. 질문인데 제가 질문을 했는데 왜 답변을 안 하십니까? 그게 무슨 장학 퀴즈식으로 장학 퀴즈가 아닙니다. 아니, 한나라의 질문에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탄소세에 대한 입장이 없어요? 예, 예. 탄소세에 대한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원 후보의 입장은 뭐. 왜 나를 묻습니까? 먼저 얘기하세요. 딱 질문이 내 야비하게 느껴지니까 아니, 그래, 답변을. 대통령한테 하는 겁니다. 탄소세 정책을 묻는 게 무슨 야비한 질문입니까? 탄소세도 모릅니다. 탄소세 정책도 없습니다. 오히려 원희룡 후보한테 너님 정책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빠져나가죠. 원희룡은 점점 약이 오릅니다. 계속 지지 않고 대답하라고 추궁합니다. 본선 가서 어떻게 할 거냐는 물음에 본선 가서 대답하겠답니다. 촛불잔치도 점점 화가 오릅니다.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쫓아가는 자와 도망가려는 자의 숨바꼭질은 계속 이어집니다. 혹시 입장이 없으십니까? 입장이 없는 게 아니라 이재명 후보 공약을 전제로 묻는 것은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자,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원희룡이 묻습니다. 수소 경제를 하려면 그 재원을 마련이 필요할 텐데 그와 관련해서 탄소세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원희룡 후보가 이재명 후보하고 공약이 같습니까? 아니, 제가 탄소세를 어떻게 할 아니, 거냐고 그러니까. 물어봤잖아요. 다릅니다. 다르면 그 설명을 해보세요. 아, 왜 내가 설명을 해도 내가 주도권 토론인데? 참나. 내가 왜 그러나 하면. 홍준표 후보님, 대통령 자체가 되시겠다면서요. 야비하게 느껴지니까 내가 답변하기가 대한민국의 싫어요. 대통령이 탄소세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제회의에 나가시면 바로 물어볼 텐데요. 그거는 국제회의에 나가서 내 답변하겠습니다. 자, 지금 묻겠습니다. 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 묻습니다. 탄소세 매기면 제가 내야 되는데요. 탄소세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납세자입니다, 제가. 아니,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이 묻는 거에 대해서 대답하지 나는 않습니까? 국민이 아니고 질문 자체가 여태 아니, 야비하게 그렇게 해서 하기 본선에 때문에 가서 토론, 답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본선에 본선에 가서는 내가 훨씬 잘하죠. 아, 지금 이 토론 당내 가지고 본선에서 토론이기 어떻게 때문에 토론합니까? 내가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묻는 것도 참 어떻게 아니, 토론을 그렇게 탄소세 하세요? 거두실 겁니까? 안 거두실 겁니까? 그만 얘기해 주세요. 아니 머리 그래 좋으신 분이 어떻게 토론을 그렇게 하세요? 아니, 토론 답을 안 하고 이렇게. 이건 토론이 아닙니다. 막걸리 방담입니다. 홍준표가 윤석열 후보를 나무랄 일이 아닙니다. 무지한 건 홍준표 후보나 윤석열 후보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홍준표는 몰라도 그냥 무대뽀입니다. 모르면 배워야 합니다. 홍준표 후보는 자신이 모른다는 걸 모르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이 나라를 경영한다? 어머니들을 수능시험으로 가정을 파괴시킨 사람이 누구야? 정치인들이야. 이 어머니들이 수능시험 제도 요거 하나만 바꾸면 돼. 요 시스템 하나만 바꾸면 돼, 안 돼? 아,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수능이라는 시스템 하나만 바뀌고 자기가 잘하는 한 과목만 시험 보고 그러면 중고등학교 때 한 과목만 시험 볼 거 아니에요, 그죠? 음악 잘하는 사람 음악 시험을 봤는데 그 음악 시험을 전체 합계가 5,000점이다. 그러면 이 사람 대학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신은 폐지돼. 왜? 내신 때문에 부모가 신경을 많이 써. 내신이 왜 폐지돼야 되냐? 내신은 여자들이 다 독점을 해버려요. 그 남자들은 내신이 엉망이야. 그러니까 내신은 없애버려. 같은 친구끼리 내신을 가지고 서로 경쟁을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한 과목만 시험을 치고 공부는 암기식이 아니고 뭐죠? 토론식이야. 그럼 우리나라 노벨상 나와 안 나와요? 노벨상이 나와요. 노벨상이 노벨상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남는 시간이 많아 안 많아? 남는 시간에 자기가 하고 싶은 외국어,
과외하면 돼. 과외가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겠죠, 그죠? 자기가 하고 싶은 과외 엄마가 하나 정도는 할 수 있겠지. 근데 애들 밤 늦게 12시까지 붙들고 야자를 시키고 아침에 또 학교 오고 그거 반복시키면 애들 정신병자가 다 돼버려. 다 죽어요. 이런 애들 키워놔봐야 쓸모가 있나 없나? 대학 졸업하고 나면 다 잊어버려. 과외 공부한 거 싹 다 잊어버려요. 가수가 된 사람도 노래만 잘 부르면 되는데 수학시험 치느라고 고생한 거예요. 맞아요. 그 가수가 수학 써먹나? 안 써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애들을 두드려 잡아가지고 엄마 도와줄 수 있는 시간도 다 뺏어버려. 엄마 시간도 뺏어버려. 집안의 아버지 돈도 다 뺏어버려. 모든 가정의 평화를 짓밟아버리는 거야. 요 시스템 하나가 잘못돼가지고. 근데 유럽의 이스라엘은 이 시스템 하나가 잘 돼가지고 노벨상을 36%나 가져가 버려. 이런 암기식 공부 안 해, 이런 거. 자, 수능시험은 폐지되는 게 좋겠죠? 네. 수능시험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정치인들한테 뇌물 줘가지고 만든 거야. 정치인들한테 뇌물 줘가지고. 누가 만들었을까? 학원 선생들이, 학원 주인들이.